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오늘 아미코젠의 의미 있는 계약이 하나가 나왔네요. 금액은 26억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신규 사업체로 인해서로부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저는 사실 바이오에 대한 것은 뼛속부터 IT 전공자이고 IT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 섹터에는 지난 몇 년 정도부터 관심을 크게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2000년도 초에 지금은 돌아잡고 하신 DJ 정권 때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2000년 초부터 IT와 PT, 바이오 제약의 대한민국 먹거리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 제약은 임상이 있기 때문에 IT보다는 좀 더 다소의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저는 바이오 제약에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15년, 20년이 현재는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결실을 맺어서 먹을 시점이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하고 이러한 모든 바이오 제약 섹터들은 기존 거보다는 새로운 2000년도 이후의 신생 기업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시게 됩니다. 세계 속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20여 년에 이제 결실을 맺을 K-바이오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역시나 급등하는 종목, 셀트리온도 2004년 이후부터 했었죠. 10년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죠. 여러 가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바이오 제약의 현재 줄기세포, 세포치료 역시나 모든 바이오 제약 섹터가 이제는 결실을 맺을 시기가 도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소재를 중시하는 바로 아미코젠 역시나 이제 레진, 프로테인 레진, 그 다음에 배지, 그리고 여러 가지 엔돌리신 죄송합니다. 자꾸 꼬여서 엔돌라이신 등 여러 가지가 이제 올해 2021년도부터는 신용철 대표이사가 이끄는 아미코젠의 큰 성장도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영상은 2년, 3년의 장기 투자의 목적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의 급락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오늘 아미코젠의 젤라틴에 대해서 이렇게 26억이 계약 체결이 됐는데요. 지난 12월 31일에 탑오빈 출자 취득 결정에 대해서 자율공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미코젠 잘 안 보여서 아미나비코죠. 신용철 대표이사고요. 여기서는 젤라틴 생산 판매를 한다. 그리고 12억 규모의 출자를 한다는 내용이 나왔죠. 세계적인 콜라겐 제조사의 도약으로 인해서 12억 원을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취득을 합니다. 지분 비율은 50%. 조인트 하는 것이죠. 베트남 법인의 남비에트 카프레이션과 공동 투자를 통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한다. 5대5로 이렇게를 하죠. 당사의 콜라겐 원료인 젤라틴, 이 젤라틴은 베트남의 메기 젤라틴입니다.
피쉬 젤라틴이죠.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현금 12억 원을 출자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취득 예정 일자는 이번 달 29일자가 됩니다. 12억 원을 투자를 했고 오늘 26억을 한번 볼까요? 아미코제는 메디컬 뷰티 전문 화장품 기업 에스트라와 약 26억 원 규모의 콜라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에스트라는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계열사로 메디컬 뷰티, 병의원 전문 화장품이라는 컨셉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건강식품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아모레퍼시픽의 여러 브랜드 제품을 OEM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간의 에스트라는 일본으로부터 콜라겐 원료와 기술을 도입해 제품을 생산해 왔으나 높은 수준의 품질 유지와 공급 안정성을 위해 이번에 아미코젠과 새롭게 사업 루트를 뚫은 것이죠. 따라서 금액은 26억 원에 불과하지만 대단히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콜라겐의 이렇게 새로운 기업과의 계약이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아미코제는 이번 에스트라와의 계약에 의해 GPH 3% 이상의 양질의 콜라겐을 공급할 예정이다. 처음 GPH를 들었습니다. GPH는 요 아래에 보게 되면 아미노산인 글리신의 G, 플로린의 P, 하이드록시플로린의 H, 그것을 합쳐서 GPH 3% 이상의 양질의 콜라겐을 공급할 거다라고 했고요. 아미코제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0년 국내외 콜라겐 제품 약 150억 원 매출을 기록한 해당 부문 1위 업체다.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콜라겐 트리펩타이드 제조 기술과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GPH 함량이 타사 대비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서 요 26억 계약은 이제 식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편 콜라겐은 피부, 뼈, 머리카락 등 체내 단백질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성분이고 특히 피부 진피증의 대부분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부 형태와 조직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체내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품과 이너뷰티로 부족한 콜라겐을 보충하게 되는데 빠른 진피증 흡수를 위해 콜라겐 입자는 작을수록 좋고 콜라겐 합성을 돕는 주요 아미노산인 글리신, 플로린, 하이드록시플로린 즉 GPH의 함유가 높을수록 흡수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타사 대비해서 월등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흡수율이 좋은 피쉬 콜라겐을 원료, 피쉬, 맥이라고 그랬죠. 아미나비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미나비코하고 베트남하고 12억 원을 1월 29일 날에 이제 체결을 하는데 거기에서의 그 당사 그 콜라겐 원료가 맥이 젤라틴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피쉬 콜라겐을 원료로 하는 그 아미코잔의 콜라겐 3이 제품이 대표적이고 NAG 성분이 함유된 조인트본, 간 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피니톨,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콜라겐 제품은 다양한 타입의 제형과 높은 흡수율, 순두로 국내 시장에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메디컬 투데이의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미코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콜라겐 수요에 대응해서 중국 청도에 3,000톤 규모, 국내에는 400톤 규모 생산 공장을 완공했고 조금 전에 언급드린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서 젤라틴 신사업을 위해 남비에트 코퍼레이션하고 연 800톤 그러면 1500톤 규모의 공장 설립을 조인트 벤처 체결 중이다. 1월 29일이면은 완료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12억을 5대5로 출자를 하고
벌써 새로운 기업의 하고에 26억을 출자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시작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마진이 남는 딜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최근 저점들을 점점 높아져 가는 상황에 최근 1월 들어서 기관의 연속적인 매도로 인해서 이와 같이 하락을 했고, 오늘은 좀 2.5%의 상승한 34,300원 정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가야 단일 주가는 모르겠고요. 저는 바이오 소재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데, 최초에 어느 구독자분께서 아미코젠 하시면 어떻냐 싶어서 좀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고사하다가 관심을 조금 10만원까지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거,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시작한 아미코젠입니다. 수급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최근에 연속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던지는 통에 기관은 최근에 3일 정도가 조금 소폭 들어왔고요. 조금 내다 팔았죠. 최근에 38,000원대 있었는데 이렇게 하락한 모습이고, 기업의 매출이 이렇게 증대하면서 수급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죠. 돈 잘 버는 회사는 주가는 전혀 걱정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2020년부터 아미코젠의 움직임이 달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거래량이죠. 바로 미리 선취매하기 위한 움직임, 잠시 가격 조정이 나온 것은 모든 주식에는 다 이렇게 조정이 있고 다시 상승 하락을 하면서 돈 잘 벌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주가를 체결을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상을 하던 안 하던 간에 기업의 가치는 훼손되지는 않겠죠.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봉으로도 한번 흐름을 잠시 보게 되면은 최근 11월부터 저점이 점차적으로 서서히 슬로우하게 상승하다가 38,000원, 39,000원까지 하다가 이때부터 기관이 지속적으로 연일 매도세를 치고 있죠. 비단 아미코젠 내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양 시장의 상승으로 이렇게 붉은 노을이 졌지만은 단기간으로는 또 하락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와 같은 저점들이 높여져 가는 상황, 저점 오늘 약간 고점을 해서 흐름이 약간 우상향 모습. 어쨌든 2021년대 아미코젠의 영업이익과 매출은 증대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10만원까지는 2년 3년 정도라면 넉넉하게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힘든 장이 연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기관들의 물량도 파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화수분처럼 수량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닐 테니까 조금만 잘 버티시게 되고 견디시게 된다면 기업의 매출과 그리고 늘어나는 영업이익으로 주가는 시장에서 재가치를 부여받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주주분들께서 웃는 시간이 되실 날이 오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기적인 주가는 잘 모르겠어요. 이때 갈 때도 팔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아미코젠은 39,000원대가 시작됐어요. 그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간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기에. 그러다가 이렇게 크게 폭 때리고 이런 기회 때문에 사실은 평단가를 33,000원 정도 이하로 저는 낮추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미코젠은 아니다. 제가 하는 모든 10개의 영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이라면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점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기회로 삼고 이제는 큰 상승 기다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주 동안 어쨌건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그래도 2% 정도 조금 올라주어서 좀 위안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